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아침에 제 채널 게시물에도 좀 올려드렸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찌라시 뉴스 하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주 약한 증시인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속보 뉴스로 금투세 시행해야 한다는 보도가 한번 딱 나오면서 증시가 크게 급락을 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막 폐지에 동의한다는 보도로 정정되면서 증시가 아주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아주 심했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3%가량 폭등하면서 완벽하게 우리나라가 증시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를 금투세였다는 걸 명확히 증명하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억눌려 있었던 2차전지에서 시세가 터지면서 장중에 에코프로 BM이 10% 급등하고 에코프로가 한 7% 정도 또 급등을 하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10%가량 올라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자, 지금까지 금투세 때문에 오르지 못했던 증시를 인정하지 못한 우리 진성준 의원님께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다시 한번 본인의 판단을 좀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진짜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진짜. 지금까지 우리의 속을 썩이던, 몇 년을 썩였죠? 2020년도 한 12월부터니까, 그때 여야 합의로 관련법 통과가 됐었잖아요. 그때부터 시행과 유예 경계 사이에서 그 불확실성 때문에 22년 말부터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자, 이제는 좀 그냥 거래세, 농특세 낼 테니까 우리나라 증시 좀 냅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증시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좀 버텼으니까 이제 방향은 좀 상방으로 가주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브리핑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저만큼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브리핑 드리는 사람은 없다고 자부합니다. 자, 영상 보시고 구독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눌렀다가 내용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해도 되니까 구독은 한 번씩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개별 이슈는 뭐 실적 발표도 해서 딱히 뭐 다룰 게 없죠. 근데 금투세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금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지금부터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요소는 이틀 뒤인 미국 대선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르는 미국 국채 금리가 있고요. 자, 그리고 곧 다가올 중국 추가 경기 부양책, 요거 딱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뭐 몇 가지를 좀 더 적어 왔는데, 미국 대선, 국채금리, 중국 부양, 그리고 이제 곧 있을 또 FOMC 금리 인하도 하나 더 있네요. 자,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전통 에너지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죠. 자, 그래서 폴리마켓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이 폴리마켓은 미국 베팅 사이트예요. 베팅. 누가 이길지 걸고 여기에 돈을 거는 약간 보면 베팅 사이트인데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과거의 이런 흐름들을 좀 같이 보면은, 자, 이때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 나온다는 거를 포기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싹 올라왔었죠. 자, 그러면서 잠깐 트럼프가 올라왔었는데, 해리스 부통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 사이에서는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10월 들어가지고 트럼프 지지율이 확 올라가고 해리스 지지율이 확 꺾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는 다시 또 이 접점이 다시 붙으려고 하는 모습에 있어요. 이제 대선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좀 다시 붙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리고 또 다른 예측 사이트에서는 해리스 부통의 역전이 또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가 48%, 카멀라 해리스가 52%를 보여주면서 어느 사이트에서는 계속해서 해리스가 좀 다시 올라왔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자, 여기는 예측치를 계속해서 보도하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수많은 사이트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약간 좀 박빙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해리스가 이기는 거를 중심으로 봐야 되고, 해리스가 대선에서 이기면 그날은 굉장히 2차전지 쪽으로,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불장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겠죠. 우리나라 증시가 막 엄청 하한가 받고 상한가 받고 이런 테마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다음에는 FOMC도 있고 막 중국 경기 부양책도 예고가 돼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요번 주는 엄청 변동성이 큰 하루가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막 등락폭이 엄청 커진다고 해서 막 일희일비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벌어져 있던 트럼프 지지율을 해리스가 좀 좁히고 있다는 소식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미국 대선 쪽으로는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장기채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10년 이상이면 장기채로 보거든요. 근데 이 장기채가 올라간다는 거는 미국의 어떤 경제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편이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10월 달 들어서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완만하게 상승하면은 그나마 좀 괜찮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급등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해요. 급등이나 급락 같은 데이터들은.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우리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계를 해야 돼요. 왜냐면 주식은 위험자산으로 분리가 되고 채권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죠. 자, 그래서 채권이 오른다는 거는 안전자산을 선호한다는 수요가 높다는 뜻이고, 이 말은 결국에 위험자산을 선호한다는 사람들은 줄어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돈을 빼가지고 채권에 집어넣는다. 약간 이런 이야기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S&P 500이랑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대조해서 봤을 때는 왼쪽 그래프처럼 한번 내렸을 때 한번 다시 크게 오르고, 그리고 정배열인 경우도 있어요. 같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 같이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때는 또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S&P 500이 크게 올랐을 때는 미국 국채가 또 크게 톤 다운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단기채는 몰라도 장기채는 좀 대체적으로 반비례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있습니다. 자, 안전자산 대비해서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에 받는 초과 수익률을 말하는데, 미국 장기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수익률 대비해서 국채,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더 높아지니까 위험 프리미엄이 더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국채로 더 선호 심리가 넘어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이러한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요소다. 약간 이렇게 해석을 좀 하시면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다 빼야 되냐? 뭐 그런 거는 굳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과거 사례를 좀 같이 보게 되면 2020년 때 이제 코로나 시절 때는 미 연방준비제도위원회에서는 금리를 거의 뭐 0%로 낮추고 대규모 이제 시장에 돈을 쓸어 부었죠. 양적 완화 정책을 진행하면서 주식시장이 좀 빠르게 좀 회복세로 돌아섰었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인 고점을 기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에는 높은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인상. 이것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은 상당하게 긴 조정을 겪었죠. 그리고 기술주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일단 필수 소비재, 우리가 뭐 금리가 올라도 사야 되는 그런 필수 소비재랑 금융주들, 이런 쪽은 주식이 올라요. 그 반면에서 성장주, 그리고 테크주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약간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2024년 금리 인하 때는 최근에 페드에서 지난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비컷했죠.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제롬 파월이 경제 연착륙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앞으로도 좀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는 11월이랑 12월에 각각 0.25포인트 정도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면은 주식시장에는 약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이러한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금리 인하랑 부정적인 금리 인하 따로 나눠서 봐야 돼요. 진짜 경기가 무너질 것 같아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면은 금리 인하해도 주식시장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긍정적인, 이제는 이게 좀 소프트 랜딩을 해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조금씩 인하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요번에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긍정적인 부분에 가까운 금리 인하였죠. 그런데 11월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 분위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11월에도 인하하는 이 0.25포인트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지 미국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랑 같이 나눠서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거는 실제로 나오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조사에 따르면 지금 10년 동안 늘어날 재정 적자 규모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준으로 해리스 부통이 당선되게 됐을 경우에는 3조 5천억 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면 7조 5천억 달러 정도 늘어날 거로 추산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누가 이기던 간에 재정 적자는 더 커질 게 분명하긴 한데 막대한 지출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연 5% 가까이 치솟을 수 있다라고 좀 경고를 하고 있는 것도 있기는 해요. 자,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국이다 하다 보니까 막 자기네들끼리 부채 한도도 막 늘리고 돈도 찍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속해서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국채 금리가 같이 뛰기 시작한다면 시장에는 분명히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번 대선 이후에 FOMC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다 한 것도 이러한 것들 때문이라는 거를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 추가 부양책이 대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제가 지웠어야 되는데 못 지웠네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중국에서 경기부양 최종 시험대라고 해서 추가 특별국채 발행이 예고되어 있는데 이게 한 10조 위안 정도는 돼야 시장에서 실망을 안 한다라고 하는 WSJ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경기부양책 규모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뭐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도에서 그런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0조 위안을 발행하게 되면은 지방 정부 6조 정도, 그리고 부동산에서 4조 정도 투입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인트는 여기죠. 포스코홀딩스는 중국 부동산이 살아나야 철강에 대한 수요도 살아나고 가격도 뛸 수 있는 점,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번 주 목요일쯤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보고 시장에서 아마 철강주들의 약간 좀 시세가 변동이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좀 상방으로 좋은 변동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에 FOMC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 직후에 열리죠.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는데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투자 비율이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굉장히 긍정적이죠. 바이오, 2차전지 뭐 이런 쪽은 금리 인하에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인하의 분위기를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통상 이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 방향을 한번 결정하잖아요. 상방이든 하방이든 결정하게 되면 일반적인 방향을 유지하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방향을 결정했으면은 못해도 내리거나 아니면은 일단 보합 수준에서 한다. 다시 올리는 거는 이거는 미국 연방에서 본인들의 금리 인하 방향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방 방향이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들은 미국 대선, 국채 금리, 중국 부양, 금리 인하 이렇게 네 가지 섹터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방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살짝의 부정적인 방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선 이후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보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부양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실시를 하긴 하지만 10조 위안 기준으로 높으면은 기대치 상회, 10조 위안 밑으로 하면은 기대치 하회, 약간 이런 기준을 한번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분위기를 봐야 되긴 하지만 금리 인하가 되면 일단은 2차전지 쪽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긍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로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볼 게 훨씬 많다라고 좀 보시면은 될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다른 2차전지 대비해서 주가 상승 상태가 조금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금투스에 대한 노이즈가 빠졌을 때 굉장히 크게 치고 올라온 섹터는 2차전지 섹터가 제일 컸다라고 보시면 향후 방향성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브리핑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뒤에 아직 시리즈가 남아있죠. 여러분들께 좀 같이 보여드릴 포스코홀딩스 손실복구 프로젝트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양식품입니다. 자, 최근도 아니죠. 오늘 같은 경우에 삼양식품이 장대 양봉 13.27%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제 기준봉을 딱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금투세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플러스에서 라면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제 3분기랑 4분기 그런 실적을 기대하면서 좀 들어와 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료를 좀 같이 살펴보시면은 올해 라면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10억 2천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약 한 1조 몇천억 정도 수준이 되는데, 자, 지금 라면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과거 대비해서 꾸준한 상승을 보이다가 갑자기 올해 2분기부터 폭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데이터 수치는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올해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데이터 수치에 따르면은 보통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자, 그래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파르게 상승했던 타이밍은 올해 2분기부터죠. 자,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올해 2분기 수준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따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컨센서스상 3분기 영업이익은 2분기보다 약간 하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기준봉이 세워졌고 수출 데이터는 딱 표면적으로 좋게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 주가 기대감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좀 그걸 열어두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양식품 재무는 뭐 안 봐도 뻔하죠. 되게 건전해요. 과거부터 매출액이 5천억에서 1조 2천억까지 올라왔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조 6천억까지 올라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 부분이죠. 영업이익에서 2배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주가는 굉장히 크게 올라왔었고요. 특히나 실적 발표 이전에 주가 변동성이 좀 높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한 11월 한 13일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전에 나타나는 변동성을 우리는 수익으로 캐치해보자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오늘 양봉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은 살짝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기대감은 여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수출 데이터 양호 그리고 기준봉이 세워졌다는 거를 매수 근거로 가져갈 거고요. 1차 매수는 58만원 부근에서 한 5% 정도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눌림이 나온다면은 55만원 부근에서 한 10% 정도, 여기가 121선 중기 이평선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2차 접근 시도해봐도 될 것 같고, 좀 익절은 타이트해요. 아무래도 좀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라운드 피겨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익절은 한 60만원 부근으로 하겠고요. 여기서 추가가 돌파가 나오면 대신에 추가 상승 나오면 강한 양봉이 또 플러스로 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도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일단 60만원에서 1차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을 노려보는 걸로 합시다. 자, 손절은 52만 5천원 이탈하면은 분할 매도 하시고요. 만약에 나는 한 방에 손절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분할로 차근차근히 한 다음에 50만원을 커트하면은 한 49만 얼마 이렇게 딱 진입하면은 무조건 커트해야 되고, 만약에 50만원 구간에서 라운드 비교해서 구간을 지지하게 되면은 이때는 재매수가 좀 유효할 것으로 보여요. 아무래도 실적이라는 것이 하방을 받쳐주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4분기부터 해서 1년 실적을 집계했을 때에 이러한 기대감도 남아있기 때문에 50만원을 강하게 좀 지지해주면 재매수는 유효한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상 수익 구간은 약 3% 정도 나올 것 같고요. 3% 부분을 뚫으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BHI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재료가 하나 남아있었다 했죠. SMR 4기 관련해서 아직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에서 매수하라고 다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첫 번째 시초가 한번 매수, 그리고 12,000원 매수, 그리고 11,000원 매수, 1,500원 매수, 이렇게 4차 매수가를 지정을 해드렸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 1,500원 부근에 왔기 때문에 아마 매수 진입하셨던 분들은 지금 마무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타점 잘 기억하시고 12월까지는 보셔도 된다. 근데 일단 재료에 대한 소멸이 없어야겠죠. 재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온 뒤에 반등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준수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BHI 같은 경우는 제가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영상 뒷부분에 또 소개해 드릴 거니까 매일 업로드 되는 영상은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여러분들이 보실 종목이니까 이것도 영상 참고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여유 있으신 분들만 한번 가볍게 트라이 해보라는 의미로 들으는 거니까 너무 막 진지하게만 들으시지 말고 어느 정도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양식품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내용 마음에 드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